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자, 여기부터 한번 보면, 자, 도시군 했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이 기본 잡는 것도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성격이 5가지가 있죠. 여기 그대로 또 예전의 기준. 먼저 법정계획. 이게 정답이었어. 비법정계획이다. 해갖고.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계획은 비법정계획이라는 거 없어요. 다 법에 규정한 대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특히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국토법 1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몇 조라고요? 1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그 다음 장기계획입니다. 장기발전 방향. 그럼 장기계획이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20년 단위로 수립해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냥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한다 그랬지 몇 년 단위로 수립 이런 거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다음 종합계획이라고 그래요. 토지 이용 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뭐 등등등 모든 분야를 다 총망라하고 수립하는 종합계획. 그래서 종합계획이니까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한다. 그래서 앞에서 총칙에서 봤죠. 그 다음에 과정계획. 결과가 아니고 한 번 수립하면 끝. 결과가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갖고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는 과정계획의 성격을 갖죠. 이 과정계획의 성격이 그냥 맨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데 한 번 수립 끝 아니라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앞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코로나 이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마스크를 1년을 쓰고 있어요. 아주 그냥 입 주위에 그냥 물집이 다 잡히고. 그래서 이런 돌발 변수가 생기면 앞에서 수립했던 계획의 타당성이 없어지니까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라는 거죠.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 과정계획에서 타당성 검토하는 주기는 5년입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간다. 그럼 우리 공법에서 이 과정계획의 성격 갖는 게 딱 5개 있다고 그랬죠? 5개. 기본자 들어가는 거 다 뒤지면 되죠. 도시군 기본, 정비 기본, 리모델링 기본, 기본자 붙는 거. 또 관리자 들어가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계획. 그래서 딱 5개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장기발전 방향 정책만 제시하니까 비구속적 계획.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즉 수립했다고 내 권리를 침해받은 게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실익도 없다. 쟁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묶어갖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관할구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 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발전 방향 제시하려면 일단 이 관할구역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지역의 특성부터 옵니다. 그럼 지역의 특성에서 산, 중간에 강, 산이나 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지의 공간 구조가 큼직큼직하게 획정이 돼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공간 구조가 획정이 되면 이 공간 구조별로 무슨 생활권으로 개발시켜 나갈 거냐 이 생활권을 설정. 자, 요게 기본 계획은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는 주거 생활권, 여기는 상업 업무 생활권, 옆에는 공업 생활권. 맨날 일만 하는 거 아니니까요. 위에는 문화체육 생활권. 저는 생활권을 설정해 놓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자. 이게 기본 계획의 핵심. 그걸 주거 생활권으로 잡아놨어요. 한 10년, 20년 지났다. 그 일대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되었고 주거 생활에 맞게 개발이 될 거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상업 업무 생활권이니까 상업설, 업무설 이런 거 들어오고요. 공업 생활권이니까 공장 들어오고, 문화체육 생활권이니까 문화체육 시설들, 방송국, 뭐 이런 체육관 이런 거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활권만 딱 잡아준다. 이게 기본 계획이고요. 자, 이 생활권을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갖고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옵니다. 일단 이 생활권을 용도적으로 정하죠. 주거 생활권은 주거죠. 상업 생활권은 상업죠. 공업 생활권은 공업적.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서 용도적으로 꽝 지정. 그러면 이제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직접적으로 규제합니다. 우리한테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 그다음에 여기 문화체육생활권이니까 여기 도심이나 여가 휴식공간, 공원을 설치할 수도 있죠. 자, 우리 공원 같은 거를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면적 얼마, 무슨 공원을 설치한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했다고 다음날 우픈 공원이 뚝딱 생기는 거 아니죠. 근데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한 3년 정도 지나갖고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공원이 조성돼갖고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가 있죠. 뭐 조깅도 뛰고, 뭐 있고, 레깅스 있고, 조깅도 뛰고, 뭐 개 산책시키고,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본 계획은 딱 생활권만 잡아놓고, 이 생활권을 용도 지역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의원부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다 설명드렸고요. 역시 도시군 기본 계획도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 위에서 뭐 장기 계획, 종합 계획, 비구속적 계획 뭐 다 나오는 거죠. 그다음 밑에 내용. 도시군 기본 계획에도 다음의 정책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이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그 박스에 보면 5번의 환경, 또 6번의 녹지, 7번의 경관 이런 것들은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계획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다 체크했죠. 다 체크했어.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그래서 좀 전에 광역도시계획에도 딱 들어간다 그랬어요. 모든 토지계획에 다 있다. 녹지, 환경, 경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체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랬죠. 그냥 얘기만 하면 무조건 다 형광펜으로 그냥 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중요한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또 새 책에 기스 났네. 기스 났어. 아무튼 그래서 그 밑줄 칠하는 것만, 동그라미 칠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별표 칠하는 것만. 함부로 그냥 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위로 와서 박스 1번 지역의 특성. 자, 그게 키워드입니다. 지역의 특성. 밑줄. 산과 강, 지역의 특성에서 밑에 공간구조가 확정되면 생활권 또는 생활권을 설정.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자.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괜찮아요. 어차피 뭐 기본 내용 보지도 않는 거. 그래서 너무 상처받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밑에 봐보시면은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의회에서 그냥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발전 방향 지시니까 따로 계획권을 지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면 되죠.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이하에서 다 생략. 시장 또는 군수. 그럼 얘들도 앞글자 따갖고 특광, 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딱 끊으세요. 원칙이자 의무. 그럼 특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은 특별시장, 광역시의 발전 방향은 광역시장, 시면은 시장, 군이면 군수. 그대로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이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하고요. 절대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다. 그래서 오직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하니까 앞에 only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 그래서 예를 들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틀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든 뭐와 관련되든 하여튼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오직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하고요. 자, 관할구역에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에 다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의무가 없다. 그 얘기고요. 수립 의무의 예외. 그래서 박스 1번. 저 옆으로 와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거기 동그라미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그 동그라미 2. 시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 거기 동그라미 3. 10만 명 이하인 시군. 그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 조건 다 갖춰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 대표적으로 울릉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수도권 아니고요. 울릉도 섬이니까 광역시와 붙어있지도 않고 인구 10,000명도 안 돼. 그럼 울릉군의 군수가 의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울릉군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관할구역의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일 때, 자 여기서는 일부 그러면 안 돼요.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도 장기발전발, 도시군 기본계획도 장기발전발, 이미 관할구역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으로 장기발전발 모두 제시가 돼 있으면 똑같은 것도 할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승낙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외가 아니면 특광사원소가 의무적으로 관할구역에 수립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바로 이번에 연계 수립. 자, 특광사원소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그럼 얘는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논점이죠. 그래서 인접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게 논점입니다. 그걸 연계 수립.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옆에 성남시 관할구역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연계 수립할 수 있죠. 또 연계해서 같이 개발할 게 있으면 연계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사항이 성남시 관할구역 지 맘대로 포함해갖고 수립 월권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이 경우 미 인접 특광사원소하고 뭐는 해줘야 되냐? 협의 또는 협의가 되면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인접 관할구역의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 있다. 연계 수립도 딱 가능하고요. 밑에 수립 기준. 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도 끝에 국토부 장관 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그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박스의 2번. 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 얘는 예외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포괄적 계략적으로 대강의 사항만 정해서 수립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봅니다.